에티하드 스타디움, 한때 맨체스터 시티의 난공불락 요새로 여겨졌던 그곳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던 토트넘 호스퍼가 영국의 거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모든 예측이 뒤집힌 그 밤, 손흥민은 자신의 팀을 이끌고 4대0 승리를 거두며 완벽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듯한 활약으로 영국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폭발시킨 것은 단지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시야의 마스터, 케빈 더 브라위너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소니가 아니야. 그의 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어떤 이유로 한 천재인 더 브라위너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영국이 그의 말에 흔들렸을까요? 지금부터 플래시 TV와 함께 그 세부 사항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강력한 복귀를 기대하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상에서 복귀한 케빈 더 브라위너의 등장은 푸른 군단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내부의 여러 위기로 흔들릴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날카로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토트넘은 모든 예측을 깨뜨렸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중심 역할을 넘어 경기 전체를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를 혼란에 빠뜨렸고 시티의 공격진은 전반전에 10번의 슈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단 5번의 슈팅으로 2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63분 손흥민이 교체되어 나가면서 경기는 이미 3대0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단순히 점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74분 구원자 역할로 투입된 케빈 더 브라위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침착한 미드필더 중 한 명인 그는 손흥민이 설계한 토트넘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80분 케빈 더 브라위너가 파페 사르에게 거친 태클을 가한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계속해서 도발하며 결국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공격수라는 정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더 리드에서의 인터뷰에서 케빈 더 브라위너는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최고 수준에서 축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저를 멈추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단순히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공이 없어도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축구가 아닙니다. 이는 전술의 대가가 보여준 예술입니다. 더 브라위너는 손흥민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어떻게 경기의 양상을 바꿨는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선수에게 공이 없을 때는 회복하고 생각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그 순간이 공격의 기회입니다. 그의 모든 달리기와 움직임은 목적이 있습니다. 전반전에서 토트넘은 단 5번의 슈팅으로 2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손흥민의 오프 더 볼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미로 속으로 이끌며 지속적으로 수비를 불리한 위치로 밀어 넣었습니다. 더 브라위너가 강조한 예 중 하나는 메디슨의 선제골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슈팅에 주목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만든 공간입니다.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그는 카일 워커와 존 스톤스를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메디슨이 발리 슛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제 경험상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를 흔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우리는 보통 좁은 지역에 집중하여 그런 상황을 막으려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가 세운 모든 수비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손흥민의 활약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고 순간들과 비교했습니다. 2022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폴란드에게 어시스트를 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속도, 시야, 공간에 대한 이해까지. 하지만 손흥민이 공 없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점에 경탄했습니다. 그는 워커, 아칸지, 그리고 베르나르도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주의를 끌어당겨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선수와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또한 자신을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던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반전에 투입될 때 이미 스코어는 3대 0이었는데 제가 패스 능력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그가 만들어 놓은 경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의 플레이는 너무나도 유기적이고 견고했습니다. 78분경에 폴란드에게 패스를 하기 위해 공간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길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60분 넘게 우리 팀의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흔든 결과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브라위너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묻는다면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만이 공 없이 경기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축구에 대한 지능과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알던 손흥민이 아닙니다. 그는 공 없이도 경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완벽한 버전이며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의 주장 카일 워커는 경기 후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가 맞서본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음바페, 살라, 네이마르 등 최고 선수들과 대결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단순히 빠르고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당신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움직임을 읽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잘못된 위치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커는 경기 내내 손흥민이 만들어낸 압박감을 계속해서 묘사했습니다. 손흥민은 당신이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간을 통제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전반전에서 손흥민이 저와 한지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가가자 손흥민은 반발짝 물러서며 우리 둘을 위치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메디슨은 그 즉시 생긴 공간을 활용해 득점했습니다. 이는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누군가에게 이끌리고 조종당하는 느낌입니다. 워커는 손흥민과 맞서면서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이 느낀 무력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큰 경기에서 우리의 수비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은 우리를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계획과 전략이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파고드는 선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을 떠났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편 경기 후 독점 분석에서 BBC 전문가이자 축구 전설인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측면과 전술적 효과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를 신체적으로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지마저 소모시킵니다. 그의 움직임,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의 리듬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수비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무너뜨립니다. 제게 있어 이것은 심리전의 정점이며 역사상 매우 적은 선수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입니다. 시어러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총 28번의 스프린트를 수행했으며 이는 경기장 내 다른 어떤 선수보다 평균 속도가 15%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신경을 교란시키는 능력입니다. 생체 리듬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이 페인트 동작을 취할 때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의 반응 시간이 0.45, 최소 0.31초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그들을 신경적 공황 상태로 몰아넣어 모든 결정이 한 박자 느려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내가 선수로 뛰던 시절 파올로 말디니는 섬세한 터치와 뛰어난 경기 읽기 능력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데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 일을 해냅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잘못된 시나리오를 믿게 만듭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천재적인 두뇌가 필요합니다. 시어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축구를 심리게임으로 변모시키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여기서 상대가 패배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생각의 단계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케빈 더 브라위너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축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수준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들이 제고해야 할 것은 단순히 축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탁월함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어 티뉴